감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다 지나갔네요. 아유, 저는 요새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감기에 걸렸어요. 이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감기에 걸려버렸네요. 참, 우리가 한동훈을 뭐 지지하면서 이렇게 결집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한동훈이 그 못 이룬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또 엄청나게 많다. 예. 속에서 항상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으니까 건강할 리가 없죠.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금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주니키님, 하도영쌤 오늘도 너무 혈압 올리지 마시고 참으세요. 혈압이 안 올라. 여러분 오늘요 한동훈 뉴스가 단 하나도 안 나온 거 아세요? 정말 너무 열받아갖고, 아니 이준석으로 도배질을 치는데 뉴스마다 이준석이 또 오늘 뭐 기자회견하고 뭐 무슨 자기를 제명하느니 마느니 해갖고 기자회견, 저간 이준석 얘기로 도배질을 치는데 정말 저는 미치겠어요. 예? 한동훈 기사가 어떻게 한 줄도 안 나오죠 오늘? 예? 단 한 컷도 1분도 언급이 없죠. 단 30초도 언급이 없죠. 한동훈에 대한 언급이.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예, 장수봉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그고들이 직결했던 말이 한동훈을 찍느니 이재명을 찍겠다 했는데 덜을 주고 싶네요. 김문수를 찍느니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참 가슴 답답합니다. 열정님, 불금, 한동영 잘 듣겠습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병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열정만큼 아픔도 그 이상으로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방송, 한통영 방송 25년 5월 30일 방송. 김문수 투샷 찍던 날 밤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결국 뭐냐? 친윤은 한동훈 이용만 했다. 한동훈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는 단 하나 또 들어준 게 없습니다.
김문수가 한동훈이 유세하면서 했던 뭐 친윤 청산이라든가 권성동을 잘라내라 그것들을 갖다가 끊어내라 뭐 윤석열을 끊어내 잠깐 여기 약간 요구를 갖다가 그쪽 방향으로 많이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요 한동훈의 요구에 단 하나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그냥 나 이용 오히려 반대로 투샷 찍고 시컨 만세 부르고 신났다 신났다 이제는 됐구나 한동훈 지지층이 이제 나를 다 찍겠구나 확신한 다음에 한 짓이 뭐냐 한동훈의 말을 듣고 권성동을 잘라낸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윤석열을 임명을 했다. 여러분 윤석열을 임명했다는 건 뭐냐면 윤상현을 임명했다는 거는 곧 윤석열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건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상현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네.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이켜보면은 열불이 난다. 왜 이렇게 열불이 나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열불 나는 상황을 갖다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저희들은 정말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돈 내라고 그러면 돈 내고, 저도 10만 원 그 후원금 뭐 30억 모금할 때 10만 원 후원금 냈지만 여러분 중에 이 한통령 채널을 시청하는 분 중에는요. 한 번 후원한 게 아니라 7번, 8번을 왜 이게 마감이 빨리빨리 안 쳐지니까 급한 마음에 한 번 했다가 두 번 했다가 세 번 했다가 계속 해 갖고 뭐 7번, 8번씩 후원한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돈 내 갖고 4시간 내서 다 쫓아다니면서 여기 지금 뭐 신여왕 님이나 동그라미 님 같은 님이나 뭐 쭈니키 님 다 자기 시간 내서 가 갖고 뭐 찍고 응원하고 뭐 몰려가 갖고 뭐 프랑카드 들고 또 선물 주고 아니 도대체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한동훈의 옹의 세력이 잘못한 거죠. 네. 제발 좀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하시고 다시는 오늘 이후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정말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반복이 되면 뭐 친윤이나 뭐 한동훈 옹의 세력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놈이 그놈이죠. 뭔가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그 하루 종일 이 지금 그 사전투표 이틀 했잖아요. 어제하고 오늘 그 이틀 동안에 또 선거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여간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예. 아니 이게 어떻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이뤄질 수가 있는 건가요? 투표지가 외출했다. 밥그릇 투표. 선관위 관련 미흡 논란. 여기 그 사진에 보시면 무슨 뭐 한복 비슷한 거 입으신 분이 손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투표지예요, 투표지. 투표용지. 이 사람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투표용지를 들고서 밖에 줄을 서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돼요.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냥 환경을 만든 선관위가 아예 그냥 아니 이 사람들이 괜히 나왔겠어요? 뭐라고 하게 돼요? 선관위가 그렇게 가이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야, 투표용지 다 받으셨죠? 나가세요. 이랬을 거 아니야. 안 봐도 비디오야.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투표용지를 딱 받았어. 예? 그런데 거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던데 우리가 그걸 나가나요? 투표용지를 그걸 나가나요? 아니 우리 같은 그 선량한 시민들은 이게 간이 콩알 망하잖아. 겁이 나가 갖고 '아 이거 내가 투표용지 들고 나갔다가 경찰서 가는 거 아니야? 좀 붙잡혀 가는 거' 안 나가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 갖고 그거 했겠어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야. 그 선관위 있잖아요. 각 그 지역마다 선관위가 그 관리를 하잖아요. 선관위 직원이 그랬겠지. "아이고 투표지 다 받으셨죠? 이제 나가서 줄 서세요." 그래 갖고 나가서 줄 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선관위를 믿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저는 오늘 회사 회식도 불참했으면 다들 대선이 화제거리인데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거기 가면 더 열받죠. 예? 회식이 아니라 화병 걸리죠. 요새 대선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음.
정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대선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갖다가 길게 할 수가 없는 게 열받아. 얘기하면 할수록 아니 왜 거기 한동훈이 없는 거야? 어? 왜 한동훈이 없는 그 생각을 하면요. 이 열을 받아. 예. 한동훈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대로 뭐 12월 달에 신당 창당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컴백할 때 신당 창당 선언을 했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붙더라도 전략을 잘 세워 갖고 국회만 해서 제대로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떻게 한동훈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걸 알고서 미리 대비를 갖다 해서 죽지 않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맞습니다. 행운님, 한동훈을 응원합니다. 예. 정말 한동훈이 이래저래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한동훈을 얘기할 때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귀인을 갖다가 한동훈 옹이 세력이 제대로 쓸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12제자가 있었어. 예수님을 옹이하는 측근에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거기 뭐 시몬 이런 애들은 그 열성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때 로마에 이제 압제해 있었는데 쿠데타 세력인 거예요. 제자 중에는 그 쿠데타 세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돈을 관리하는 세무직원도 있었고 차관 다양한 그런 뭐 거기 뭐 베드로처럼 뭐 고기잡도 여러분 우리가 뭐 고기잡으면 우습게 보이지만 그냥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요. 그게 수산업이에요, 수산업. 예? 베드로는 수산업을 했던 CEO야. 예? 잠깐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갖고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을 했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 갖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갖고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그 내부적으로도 반성을 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싸울지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투표소에 저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뭐 형태가 한두 형태가 아니라요. 일단은 투표용지를 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그 밥그릇 투표라고 해갖고 밥 먹고 왔다는 투표용지 들고 밥 먹고 왔다. 어? 밖에 투표용지를 갖고 나가도 되니까 아니 나온 김에 점심이라도 먹고 투표해야겠다. 배고프다. 밥그릇 투표. 그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이재명이 찍힌 용지가 발견됐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했는데 아니 그 회성용 봉투를 갖다가 딱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이재명이 이미 찍혀 있네? 그게 나는 나는 찍은 적이 없는데 이미 투표용지 안에 이재명한테 딱 찍혀 갖고 그게 나와 있네? 정말 그 선관위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자작극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이걸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1월 2일 날 올해죠. 1월 2일 날 이재명이 뭐 부산에 내려가 갖고 양산인가 어딘가 유세를 하다가 뭐 이렇게 찔렸잖아요. 그 찔린 게 종이에 찔렸다, 무슨 나무에 찔렸다, 꼬챙이에 찔렸다, 칼에 찔렸다. 온갖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재명의 자작극이다. 이 말이 엄청 SNS를 갖다 도배질을 쳤거든요. 이게 짜고 친 거다. 짜고 친 그래서 막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보여준 비디오가 엄청 많았어요. 그걸 일일이 막 분석해 가면서 막 슬로우 모션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고 쟤가 이렇고 제가 온갖 그냥 많은 유튜버들과 많은 방송의 SNS에서 "이게 자작극이다. 이게 말도 안 된다." 그 생각이 나요. 성관이가 오늘 이게 딱 나오는 순간에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거 자작극이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거는 뭐야 성관이를 갖다가 음해하려는 세력이 일부러 요걸 만들어 갖고 넣은 거다. 지금 자작극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관이를 믿고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 또 대리 투표한 사람도 있어요. 뭐 남편 거 갖고 먼저 투표하고 자기 거 갖고 투표하고 이런 뭐 대리 투표도 또 뭐 한 사례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 사전 투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 갖고 뭐 건물을 갖다가 끼어 올라가 갖고 뭐
무단 침입안에 뭐를 갖다 인원을 갖다가 뭐 찍게 또 중국인 색출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하니 아니 도대체 이런 아수라장판의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말 개판인 사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선인데 총선, 국회의원 선거죠, 총선은. 지금 총선이 언제 끝났습니까? 총선 22년에 끝난 거 아니에요? 그 24년. 24년에 끝났잖아요, 총선이. 아니 근데 그 1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또 왜 총선 투표지가 나옵니까?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 예? 아니 왜 대선을 하는데 왜 국회의원 투표지가 왜 거기서 나와요 또? 예? 투표함 내부에 22대 총선 투표지 한 장을 발견. 또 22대 총선 투표용지 한 장 발견. 이미 또 기표가 된 거래. 도장이 찍혔대 이거. 이미 기표가 된 거래.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런 기사 많이 보여요. 오늘 이런 뭐 황당한 일이 많이 생겨 갖고 무슨 경찰이 출동해 갖고 경찰이 뭐 확인하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확인해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경찰이 확인하고 그걸 갖다가 이거 이렇구나 하고 선관위한테 넘긴다는 거야 그거를. 어? 선관위가 조사를 해라 하고 경찰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선관위에 넘겨준다는 거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선관위 문제일 거잖아요. 아니 무슨 뭐 우리가 잘못한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했는가? 분명히 선관위가 잘못해 갖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경찰이 이거는 우리가 수사할 게 아니라 그냥 선관위에서 하세요. 그러면 선관위가 그걸 수사하면서 잘못했다고 수사를 합니까? 정말 아니 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도 이렇게 철저히 망가질 수가 있죠? 정말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쉽게 해서 범죄자가 누가 살인을 했어. 살인을 했는데 경찰이 딱 오더니만은 이건 우리가 수사할 게 아니라 그냥 니네들이 수사해라. 얘가 살인을 했는지 아닌지 하고 조폭 두목한테 그걸 갖다가 넘겨줘. 조폭 두목한테 판단을 해달라고 그래. 어? 그러고 나한테 알려줘. 그럼 우리가 기소라든 뭐든 할게.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이 웃긴 얘기가 지금 오늘 선관위에서 이게 똑같이 선관위와 경찰 사이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선관위를 넘겨갖고 선관위에서 수사라고 한다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져도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졌을까요? 완전히 국민들은 완전히 호구 잡혔어요. 국민들은 완전 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127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손복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결과 나오면 친오늘 중 계엄에 관련된 자를 처벌받을 것입니다. 지금 경찰 조사 받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룰 거는 국힘을 먼저 개혁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막는 건 이미 물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이미 대통령은 된 거고 이제는 국힘에서 친윤을 청산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꼭 이루자. 이렇게 그러려면은 뭐예요? 김문수가 폭망해야 된다. 국힘 지지율이 득표율이 폭망해야 된다. 20%대로 묶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의 선관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참 이상한 게 시스템이 이래요. 그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를 하거나 어떤 사정기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정기관, 정확히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확히 재판을 갖다 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소송을 해갖고 재판에서 뭐 징역 5년이라든가 무기징역이라든가 사형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히 뭔가 프로세스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 선관위 관련돼 갖고는 어떻게 프로세스가 돌아가냐면 선관위가 다 인정은 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 봉투를 갖다가 들고 밖에 나왔다. 그러면 그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 봉투를 들고 원래 이게 거길 떠나면 안 되잖아요. 투표 봉투를 갖다 들고 그 선거 장소를 투표 장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뻐젓이 이렇게 밖에 나와 갖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투표용지 들고 밥 먹고 1시간 후에 놀다가 커피 마시고 투표용지 들고 놀다가 그러고서 선거에 그래서 이게 밖으로 투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관위는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사과를 해요. 그 왜 사과를 하느냐? 그 안이 너무 좁아 갖고 공간이 너무 좁아 갖고 우리가 예측을 잘 못했다. 이거는 관리가 잘못된 거다라고 일단 인정을 해. 그런데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항상? 여러분 그 선관위가 발표하는 그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인정은 해요. 뭐 이렇게 해 갖고 거기 장소가 좁아 갖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나가서 줄을 세웠는데 우리가 특별히 관리 못한 거에 대해서 참 관리 책임을 느낀다 하고 사과를 해요. 근데 그 뒤에 항상 붙는 말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항상 그게 붙거든요. 선관위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투표용지를 밖에 들고 나가는 게 불법이나 위법은 아닌데 왜? 공간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인제 그 뭐야 해명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게 뭐 투표 용지가 뭐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명했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왜냐하면 이거는 그 자기네들이 이거 귀찮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 갖고 다 폐기를 시켜요. 그 폐기 기간이 뭐 3 개월이고 그 뭐야 그 뭐죠? 사진 찍고 그런 걸 자동으로 사진 찍고 하는 그 파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 한 달인가 뭐 한 달 지나면 폐기해도 되게 돼 있고 이게 어쨌든 6 개월 안에 모든 걸 다 불태워 버릴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폐기해도 그게 합법이에요. 6 개월 안에. 6 개월만 딱 보관하고 있으면 6 개월 1 일째에 그냥 통째로 불사르면은 그건 위법이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지금 그 뭐야 총선 끝난 지가 1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투표용지에 총선 용지가 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선관위 해명을 보세요. 자, 선관위 관계자가 해당 투표함 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장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정은 다 해. 거기 없었다고 얘기하진 않아. 다 인정은 해. 그런데 이렇게 인정해 갖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그러지. 국민들한테. 정말 관리 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다음에 또 항상 나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거기 한 장이 끼어 있다고 그래 갖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책임은 전혀 자기네들이 책임이 없다는 거지. 자기네들이 깜빵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네들이 조작하거나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항상 그래요. 예.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다. 이런 선관위를 갖다가 믿고 우리가 투표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정말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동훈을 대통령을 세워 갖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 지금의 현재 있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문을 닫고 다 잘라 갖고 수사를 해 갖고 깜빵 보내야 되면 다 깜빵 보내고 해체를 한 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셔라. 그전까지는요. 이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뿌리가 30년 뿌리예요. 1-2년 된 게 아닙니다. 이 선관위는 다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관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돈의 팔촌의 한 달이 건너 두 달이면은 왜? 그게 아니면은 선거 관리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공고 자체를 갖다가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공고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일 공고해 갖고 미리 딱 할 사람 티오 딱 하고 딱 마감을 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관위 공고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언제 뭐 채용해 갖고 뭐 공명해 갖고 몇 명 뽑습니다. 서류는 뭡니다. 이런 거 혹시 본 적 없어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걔네들은 그냥 쟤네들끼리 쿵짝쿵짝쿵짝 해갖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한 3천 명? 한 2, 3천 명 되는 그 인원이 선관위 조직이 한 그 정도 된다. 한 2, 3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다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동서의 저가 다 뭐 동창에 다 엉겨 있는 거야. 이렇게 엉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한 몸인 거야. 조직이 한 몸이야. 그러니까 조직이 한 몸이니까 국회 청문회 가서도 조직적으로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그런데요. 국회에서 거짓 증언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감옥 가잖아요. 걔네들은 감옥을 안 가요. 예? 참 희한하죠? 거짓말을 하던 뭐를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선관위에서 감옥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선관위인게 이게 30년을 갖다가 아무 외부 감사도 안 받고 그렇게 아주 뿌리 깊게 썩은 조직이 선관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이 부패 정치 세력하고 만약에 손을 잡고 결탁을 했다고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정말 일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냥 해체가 답이다. 그러니까 감옥 갈 사람 빨리 다 감아보내고 싹 해체한 다음에 새로운 어떤 선거 조직을 그거를 할 사람은 이재명이 하겠습니까? 김문수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선관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 왜? 선거, 이 배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선관위가 무조건 조금이라도 뭐 요만큼이라도 걸면 다 선거법 위반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벌벌 긴다. 선관위에서 벌벌 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그래서 한동훈이 용감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좌우간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또 속이 뒤집어졌던 건 뭐냐면 이 이준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거를 갖다 오늘 이제 뭐 이준석 뭐 민주당이 제명한다고 그래갖고 이 제명 논란은 이제 왜 나오냐 그 뭐야 아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아들 문제 때문에 제명 논란이 나왔는데 아니 정말 저는 그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민주당하고 지금 뭐야 조국당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이 한 21명 이렇게 둘이 합쳐 갖고 21명이 발의를 했대요. 제명을 갖다가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자. 근데 정말 이거 제명하면 대박일 것 같아요. 이거 뭐 제명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역풍이 불까 봐 눈치 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정말 한번 자신감을 갖고 왜냐하면 이재명한테도 이게 큰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제명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회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국회의원을 갖다가 국회에서 제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우리 당이건 남의 당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300명의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의원 제명안을 윤리위에 이렇게 회부해 갖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은 그게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회의원직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92명이잖아요. 8명만 넘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8명이 넘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냐면 첫 번째, 이재명한테 덤비면 이렇게 지금 192명이 압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감히 이재명의 뭐 와이프의 뭐 법인카드 문제나 뭐 아들의 도박 문제나 뭐 아들의 무슨 뭐 발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갖다가 못 하겠죠. 왜? 이준석 케이스가 그거 해 갖고 의원직이 날아갔는데 걔네들이 제일 무서운 게 빠져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 효과가 뭐냐면 이번에 만약에 이걸 밀어붙여 갖고 잘라내면은 두 번째 효과는 국민들 중에 이재명이 잘라냈다고 그래 갖고 막 애곡하면서 붕괴하면서 어떻게 그 의인을 갖다가 잘라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찍고 까불고 세상 모르고 그렇게 날치다가 비호감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대선 후보 돼 갖고 으쓱해 갖고 한판 붙더니만은 그렇게 잘려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계속 불만을 갖고 있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정말 내가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저거 한번
한 대 때리 너무 얄밉고 너무 싸가지 없고 그래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했던 사람이 많이 있다면 이재명이 대신 딱 그냥 대표로 때려줘 갖고 의원직을 짝으려면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것이다. 아,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재명도 간이 콩알망하네요. 혹시 이거 잘못했다가 역풍불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그냥 위협 수준에서 끝나지 않은 지금 대선 국면이니까 더 이상 까불지 마라 하고 일단은 21명이 발의를 해놓고 이제 대선 뭐 다음 주인데요. 뭐 6월 3일이면 결판이 나는데요. 근데 뭐 자기가 대통령 돼서도 치사하게 뭐 그걸 갖고 물고 늘어져갖고 이재명을 잘랐다. 그렇게 또 얘기 들으면은 자기가 안 좋다. 뭐 역풍 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열받은 게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기자회견을 생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 많은 시간을 10분 동안 많은 시간을 해갖고 무려 10분 동안 그거를 방송 중에 그냥 생으로 중계를 이게 저녁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불이 받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이 10분을 나와도 시원찮은데 이준석이 이 로얄 타임에 10분을 갖다가 그렇게 방송 분량을 잡아먹는다는 게 정말 열받는다. 여기에 한동훈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이 간이 좀 배밖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조심을 해요. 맨 처음에 겸손하죠. 조심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맨 처음의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맨 처음에 얼마만큼 조심스럽고 겸손한 사람이었느냐? 그 하나님이 그 뭐야 사울을 갖다가 불러다가 기름을 부라 하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했을 때 등치가 컸다고 그랬어요.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뒤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큰 등치에 겁이 나갖고 뒤에 숨었다. 이랬고 자기가 기름을 저는 정말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하고 어쩌 막 겸양을 떨면서 절대 못 받습니다. 이러던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자기 주변이 왕이시여 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교만해져 갖고 그 하나님이 그냥 아말렉에 진멸하고 뭐 개가 됐건 쇠가 됐건 자간 싹 죽여라 그냥.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놈, 살찌고 통통한 송아지, 통통한 양 이런 거는 다 안 하고 비실한 애들만 싹 죽이고 끝냈다.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 환경에서 자기가 우쭈쭈 하고 환경에 가면 이게 자기가 정말 대통령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 착각에 사람들은 다 많이 빠집니다. 그 우쭈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지금 속보로 뜬 게 이준석, 개헌론자, 유시민, 음모론자, 김어준과의 끝까지 싸우겠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거 이재명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아들 문제 때문이니까 이재명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왜? 자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이 의원직을 제명하려고 발의를 했다. 그런데 이게 나가도 너무 이게 그 이재명하고의 싸움에서 끝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궤변론자 유시민, 음모론자 김어준까지 같이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준석이 이 우쭈쭈 도련님이라는 게 이게 나타나는 게 정말 이준석하고 그 뭐야 이재명이 다이다이 뜨기도 이준석이 버겁잖아요. 이재명이 보통 사람입니까? 정말 백전노장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 수많은 고비를 갖다가 죽을 고비 일보 직전에 살아 돌아오고 그러면 엄청난 내공이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어마무시한 상대 하나로 1대1로 싸우기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누굴 끌어들였느냐 김어준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또 유시민은 뭐야 아직도 친노 세력이 추종하는 게 유시민 아닙니까? 노무현. 더군다나 김어준을 끌어들였다는 거는 이거는 빅 미스테이크다. 아직 그 김어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매일매일 방송을 갖다가 김어준이 방송하는 분량이 한 3시간, 4시간 분량짜리 그 유튜브에 그 방송 분량이 떠 있는데 그 긴 방송을 되게요. 유튜브 딱 이렇게 클릭하면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시간이 30분 넘으면 안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는 방송은 다 1시간이 넘거든요. 1시간, 1시간 반. 어떤 때는 2시간짜리 방송이거든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 시간 딱 보면은 항상 댓글이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누를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 갖고 방송이 너무 길어 갖고 한통형님 방송이 너무 길어 갖고 이게 누를 엄두가 안 나요. 그렇거든요. 원래 그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잠깐 저기 잠깐 이렇게 서치하듯이 쇼핑하듯이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김어준의 그 3시간짜리 매일매일 3시간 분량의 그거를요. 이 조회수 있잖아요. 클릭 수가 아니 구독자는 200만 명, 한 200 몇십만 명 되는데 이 클릭 수는요. 240만, 250만이에요. 그러니까 구독자보다 클릭 수가 훨씬 많아요. 매일매일.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다는 거야. 그런 김어준을 갖다가 끌어들였고 음모론자다. 김어준과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피 튀기게 싸우겠다. 이준석은 오래 못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싸울 자기가 힘도 없고 역량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다 하다가 너무 오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제 잠깐 그 이재명 그 아들 얘기를 했는데 뭐 국힘에서 뭐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 조사단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뭐 정점식 이분이 주도가 돼갖고 아마 이런 걸 하는 거 보는데 그 이재명 아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아들 재산 신고는 390만 원이에요. 근데 도박 자금은 2억 3천만 원이에요.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한 8배? 그 정도 한 7, 8배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진 7, 8배가 아니네. 10배. 아, 7, 8배가 아니라 70배, 80배네요. 80배. 이게 70배, 그러니까 70배면 몇, 7000%, 7000%, 8000%예요. 예? 7000%, 8000, 자기가 가진 돈의 7000%, 8000%의 돈을 갖다가 도박을 했다. 증여나 불법이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 해봐야 이재명 대통령 국세청장 자체가 움찔하고 오줌을 찔끔 살 텐데 이거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냥 대선 국면에 그냥 그 해프닝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 아이고 아까 또 이제 161분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자, 지금 이렇게 오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열받은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거 아닙니까? 이 투샷. 정말 제가 맨 처음부터 유세할 때 이 투샷만큼은 제발 좀 찍히지 말아달라. 이게 두고두고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찍은 투샷이거든요. 한동훈이 예정에 없던 그 방학 사거리 유세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합동 유세를 갖다가 갑자기 하면서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의 손을 번쩍 들고 김문수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서 이게 저녁 6시 30분 얘기거든요. 유세가 끝났어요. 유세가 끝나고 그날 밤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느냐. 윤상현을 갖다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 김문수가. 그 윤상현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의미는 뭐죠? 윤상현 여러분 딱 아시잖아요. 김건희하고 밥 먹는 사이. 윤석열하고 밥 먹는 사이. 자간 밥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지 자간 밥 먹었다 밥 먹었다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 예. 최근까지도 윤상현은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밥 먹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완전히 한 몸이죠. 그러면 김문수가
그런 윤석열, 김건희와 한몸인 윤상현을 갖다 공동위원장으로 세웠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품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건희 세력과 윤석열 세력을 적극적으로 품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동훈은 분명히 친윤 청산을 얘기했고 그래야 지지율이 오르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계속 유세 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방학 사거리 유세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세요. 그 김문수가 합동 연설했던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전에 날이 이제 석촌호수 서울에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방학 사거리 월요일 날 했던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친윤 청산해야 지지율이 올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개헌과 탄핵 관련해서 반성과 사과를 해야 지지율이 올리고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김문수가 수흑골통이라서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를 여러 번 토론하는 거 보였죠? 뭐 얘기하면 또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하다 그거 아닌데요? 그럼 그래요? 그러고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완전 그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갖고 남의 얘기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 월요일 날 아침에 단독 기사가 났는데 한동훈이 김문수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다. 뭘 요구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퇴시켜라. 대선 후보의 권한을 갖고 대선 후보는 당대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선 후보의 권한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갖다가 잘라내라라고 월요일 날 오전에 그게 단독 기사가 났어요. 그걸 그때 단독 기사가 오전에 났었기 때문에 오전에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일요일 날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단독 기사 확인한 거는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따져보면 월요일 아침에 그 단독 기사가 났고 그러면 김문수 캠프에서 왜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아. 나도 봤으니까.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당연히 김문수 캠프도 알고 김문수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반에 예정에 없던 방학동 유세 현장에 한동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마이크를 붙잡고 열심히 김문수 지지를 했고 똑같이 또 얘기를 했어요. 친윤 청산 없이 지지율 오를 수가 없다. 탄핵 관련해서 개헌 관련해서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극단 세력들, 극우들, 자통당들 끊어내야 된다. 부정선거론자들 끊어내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한 두세 시간 만에 김문수가 그 얘기를 분명히 두세 시간 전에 들었는데 유세 현장에서 명확하게 그런데 두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김문수가 자기 손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윤상현을 갖다가. 그 얘기는 뭐예요? 윤석열을 갖다가 추대했다는 거하고 똑같죠. 김건희를 추대했다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또 한동훈 쪽의 그 육선 의원, 조경태 의원이 항상 대변인 역할을 좀 하잖아요. 중요할 때. 어떤 기사가 났느냐? 조경태가 열받아 갖고 아니 어떻게 윤상현을 갖다가 공동선 대행자 너 지금 귀가 막혔어? 그러면 우리는 김문수에 대한 선거 유세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하고 중단 선언을 했어요. 조경태 의원이.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종합을 해봅시다. 결론은 그러면 뭐냐? 친윤 쪽에서 여러분 김문수는 친윤이에요. 친윤 중에 친윤이에요. 왜?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래요. 그 열매가 뭡니까? 윤상현을 갖다가 막판에 공동선대위원장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윤 중에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 친윤들이 김문수를 비롯해서 권성동 할 거 나경원 할 거 없이 자관 이 친윤들이 한동훈을 갖다가 어떻게든 라방에서 끌어내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밖으로 뛰게 해서 그래서 한동훈 지지자로 하여금 호소를 갖다가 해 갖고 한동훈 지지자들이요 나를 보고 한동훈 얘기해요. 나를 봐서라도 김문수를 찍어주세요. 김문수를 찍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재명을 맞습니다. 그런 유세를 갖다가 하게 만든 게 친윤이죠. 예? 그런데 그 유세를 갖다가
다 하고 뭐 이번 주는 어차피 이제 사전선거가 시작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끝까지 단물 그냥 쪽쪽쪽쪽쪽 한동훈의 단물을 쪽쪽쪽쪽 빼먹고 그날 밤에 윤상현을 갖다가 임명을 하고 우리는 결국은 무슨 세력이냐? 김건희 세력이고 윤석열 세력이다라는 걸 갖다가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 한동훈 죽이기를 갖다가 기획을 하느라고 자객으로 미리 심어놓은 사람이 뭐예요? 장해찬, 그다음에 김계리 이런 애들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윤상현을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왜 선거가 다 끝났는데 왜 월요일 날 아니 월요일 날 그거 공동선언제액 임명할 바에야 진작에 그 권성동 고영세처럼 진작에 권성동에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다 끝났는데 왜 뒤늦게 윤상현을 공동선대위 그 효과가 없습니다. 예.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 이미 사전투표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3일 선거운동을 하는데 뭐 그전에 갑자기 공동선대위원을 윤상현을 갖다 임명한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근데 왜 임명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김문수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김문수 스스로도 그죠.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끝난 다음에 이 국힘을 갖다가 누가 당권을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문수, 권성동 다 그게 관심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윤상현을 갖다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분석한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윤상현을 왜 말도 안 되게 월요일 날 임명했냐? 선거운동이 다 끝났는데 윤상현 이제 두고 보시면 안 해요. 다음 주에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을 갖다가 저격하기 위한 저격수로 윤상현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다. 장해찬 영입한 이유도 그거죠. 장해찬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해찬하고 이준석은 굉장히 닮은 데가 많습니다. 예.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그게 굉장히 닮았죠. 한번 꽂히면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얘기하는 그게 장해찬 특기죠. 김계리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김계리는 뭐 헌법재판소 사장하고도 맞짱 뜨는 사람 아니에요? 젊은 애가 이거 안 됩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관철이 될 때까지 고장난 농익이처럼 헌법재판관이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를 갖다가 그냥 무식하게 계속 외치는 게 또 그런 스타일. 뭐 다 봤잖아요. 여러분 그 뭐 생중계를 다 했으니까 다 봤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윤상현을 갖다가 투입. 기존에 권성동, 권영세 뭐 다 뭐 이렇게 짝을 해갖고 그 죽이기를 하겠죠. 한동훈 죽이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화려한 자객의 군이 있습니다. 지금 국힘 안에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뻔히 알면서 그러면 한동훈이 죽는 걸 우리가 두고 봐야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채널 이름이 자체가 한통령이잖아.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동훈을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 김문수의 득표율이 20%대로 묶어놔요. 30%가 되면 안 됩니다. 예. 20%대로 모였고 이 선거를 폭망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균열이 일어나고 그래야 한동훈이 들어가서 잘라낼 100%의 명분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한동훈 대표가 그전부터 얘기했던 100만 당원 가입, 신규 가입,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이 100만 신규 당원 가입. 100만이라는 건 제가 붙인 거예요. 한동훈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갖다가 국힘에 당원 가입을 시켜야 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마다 여기 채창에 하거나 이렇게 쓴 거를 보면요. 댓글을 달리는 걸 이렇게 보면 아니 그래도 이재명을 갖다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그걸 갖다가 볼 거냐. 그게 더 최악 아니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이재명 얘기는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집해서 찍는다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은 99%다. 그거를 갖다가 일단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아니 여러분, 이게 그 미련한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 여기 그 똥하고 된장하고 있으면 그 얘기 있잖아요. 야, 똥인지 된장인지 이렇게 다 찍어봐야 찍어보고 먹어보고 이거 된장이구나. 이거 찍어보고 먹어보고 이 퇴퇴퇴 똥이구나. 이러면요 초딩하고 다를 게 없죠. 우리가 왜 머리를 왜 가졌습니까? 생각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딱 봐서 똥이면 그게 똥이지 이렇게 꼭꼭 맛을 봐야 똥인지 압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만든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야 아냐? 딱 보면 모르냐? 그겁니다.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안 되는지를 갖다가 꼭 6월 4일 가야 할 수가 있습니까? 딱 보면 모릅니까? 이게 지금 박빙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인정하자. 이재명 대통령.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못 막은 대신에 하나는 우리가 성원성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얻지 못했지만 다른 하나, 이 국힘안에서 친윤들을 갖다가 청산하는 것, 한동훈이 청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라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대통령기가 5년인데, 야, 문재인 때 엄청 시겁했는데, 이재명, 곱하기 2, 이걸 갖다가 어떻게 5년을 또 지냈냐? 5년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것도 예언할게요. 저하고 만원빵 합시다. 만약에 한동훈한테 우리가 국힘, 김문수 득표율을 갖다가 20%대로 딱 묶어나가고 폭망을 하잖아요. 한동훈이 들어가고 쓸어내서 그러면 당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야 당을 장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당대표가 돼도 장악을 못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대표 자리를 한동훈이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물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그렇게 되면 이재명을 갖다가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기 대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기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힌트들이 지금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데, 자, 보세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기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경찰 소환 첫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경찰이 소환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의미죠. 김건희 소환, 대선 직후 전망도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빠져나갈 수가 없죠. 뭐 이제 뭐 영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옥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대북 송금, 대선 직후 대법원에서 선고한다. 대북 송금. 그죠? 지금 그 12가지 혐의로다가 계속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뭉개냐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스톱이 된다. 뭐 이렇게 뭐 진행했던 뭐 법정이나 모자관 뭐 모든 게 다 스톱이 되기 때문에 나를 아무도 못 건든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데 그 논리를 깰 수 있는 사람은요,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은 일단은 뭐야? 일단은 천재죠. 일단은 뭐예요? 평생을 갖다가 검사 법무부 장관을 했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주범이 누구랬죠? 권성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권성동이 원내대표였는데 권성동이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해주고 오는 바람에 거기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지 못하고 그냥 검수완박이 통과가 돼버렸다. 그렇게 친윤들이 개판을 쳐 갖고 그 완박을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한동훈이 6개월 만에 시행령하고 이런 걸 여기저기서 막 뜯어 갖춰고 해 갖고 조합을 잘 해 갖고 검수원복을 시켰다. 이거는 그냥 언론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왜 컨설팅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현직 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현직 검사 그 당시에 김수완박 때 그 난리를 겪은 그 필드에 있는 현직 검사한테 직접 제가 물어봐서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만든 게 한동훈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 대북 송금이 됐죠. 선거법 위반 걸려 있죠. 여러 가지 12가지 혐의가 막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한동훈이 국힘에 들어가 갖고
친윤들을 갖다가 청산을 하고 그래서 그 국힘을 장악을 하면 그 힘을 갖고 이재명을 조기에 끌어낼 수가 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이거 만원빵 할게요. 예, 만원빵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희망은 뭐냐? 한동훈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국힘의 그 김문수의 지지율을 갖다가 2%대로 20%대로 묶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 5년 동안 대통령 한 꼴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오늘 제 방송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대로 묶어나갔고 국힘이 폭망해갖고 친윤을 갖다가 한동훈이 싹 쓸어내서 실질적으로 국힘을 장악을 하면 그 한동훈의 그 똑똑함과 한동훈의 어떤 논리성을 갖고 그 이재명의 12가지 범죄 혐의가 있지 않아. 그 전공이잖아. 한동훈의 전공이잖아, 그거는. 그걸 갖다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공격하고 해갖고 그게 1년 만에 내려올지 2년 만에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5년까지 가지는 않는다. 예.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주면 국힘이 정말 한동훈한테 힘을 주고 장악이 되면 정말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재명하고 싸우면 설사 이재명이 대통령 입장에서 싸우더라도 한동훈을 당해낼 수가 없다. 이재명은.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5년이 아니라 1년 만에 내려올지 2년 만에 한동훈. 근데 한동훈이 없잖아요. 이거는요. 전성동은 절대 못해요. 왜? 검수완박대 이미 아니 그 사람도 뭐 검사 출신이고 뭐 했지만 검수완박대 이미 증명이 됐잖아. 예, 아무도 못해요. 예. 오로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검수완박에서 이미 그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한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도 못해. 주인도 안 돼요. 예. 주진우는 맨날 그 떠드는 게 그거 있잖아요. 자판이제 자판. 어떻게 그거 하나 찾아갖고 대법원에서 이재명 해갖고 자판을 갖다가 선고하기를 바랍니다. 자판해 주세요. 자판. 뭔 놈의 자판의 그 확률이 뭐라고요? 0.7%. 나중에 알고 보니까 0.7% 갖고 마치 그게 되는 것처럼 자판 그런 친구가 주진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와, 아직도 지금 1시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194분, 거의 200분이 보고 계시네요. 예,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김문수 지지율은요, 절대 앞에 3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20에서 29%, 그 사이에서 돌아야 돼. 홍준표처럼 24%면 완전 땡큐지. 예? 24%면 땡큐입니다. 홍준표처럼. 그리고 김문수 씨 너무 쪽팔려 할 거 없어. 아니 홍준표도 24% 얻었는데. 홍준표도 24% 얻었는데 그 같은 레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홍준표가 같은 레벨은 누가 손해예요? 홍준표가 손해지. 김문수가 장땡인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24% 나오더라도 그거는 정말 잘 나온 지지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기록이 있습니다. 24%. 대선 기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동훈의 그 처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잘 좀 생각을 해주시라. 좀 이렇게 감정이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한동훈이 얼마나 지금 열받아 있겠습니까? 그냥 겉으로 채워내 해주기 갖고 키는 큰데 그냥 삐쩍 말라갖고 여러분 맨 처음에 컴백할 때는 살이 통통하게 쪄갖고 컴백했잖아요. 지금 하죠? 몰골이야. 피골이 상접해. 그냥 뼈가 다 보여. 그만큼 한동훈도 많이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한동훈 마음이 절대 편하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을 모아갖고 마지막으로 우리 딱 소원 한번 들어주자. 한동훈이 국힘하에서 친윤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그 명분을 갖다가 꼭 한번 만들어주자. 제가 오늘 이게 금요일 날 이번 주일 또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정말 호소를 드립니다. 김문수의 지지율이 절대 앞에 3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홍준표처럼 24%로 득표에 끝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한동훈이 마음 놓고 이 친윤들을 갖다가 청산해서 국힘을 개혁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읍시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한동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지금 200을 찍었어. 200분이 지금 보고 계셨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또 막판에 이렇게 또 200분이 찍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한동영 채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MJ님 감사합니다. 스포츠가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컴0720님 감사합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이정자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에는 이영숙님이 한통령 채널 1주년 기념 첫돌이죠. 축하금으로 10만 원 이렇게 거금을 또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또 못다한 설명은 여러분이 써주신 책글을 갖다가 또 나누면서 제가 못다한 설명을 또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실리아님, 한동훈한테만 투표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투표 안 했어요. 2시간까지 필리핀 대사관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니, 한동훈이면 2시간 아니라 20시간이라도 운전하고 가죠. 예? 그러니까 김문수 찍으러 거기까지 가야겠습니까? 2시간을 운전하고 왕복 4시간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늘님, 그래서 김문수 안 찍는다. 예, 어쨌든 지지율을 24% 홍준표하고 똔똔되게 해주시라. 젠님, 나라가 망가져서 선거관리위원회 해체가 답 맞아요. 정말 이거 해체해야 되는데. 열정님, 선관위 가족기업 꼭대기 판사 임명해서 방어막. 김성국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곡조님, 친윤구태들 기득권 정치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지긋지긋해요. 예, 기득권 정치 박살내자. 예, 임마누엘님, 서울은 윤석열, 다윗은 한동. 야, 이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사울왕 등치도 크잖아. 윤석열 등치 크잖아. 하는 짓도 비슷해. 그렇게 샘내고 시기하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 이 딱 하나 때문에 전쟁하고 돌아오는데요.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10배는 더 죽였다. 그러니까 완전 뺑 돌았어. 사울 왕이 그 노래 듣고 뺑 돌아갔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 천재다. 너무 잘한다. 윤석열이 김건희가 시기와 질투. 임마누엘님, 동의합니다. 딱 맞는 비유. 원희윤님, 윤석열과 김문수과 같은 과네요. 진리고 적정하네요. 김문수는 친윤 세력을 떨치지 못한 것 친구나 다름없네요. 윤 통과들 대책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사에 보니까 한동훈이 광주 내려가서 얘기할 때 김문수 얘기를 하나도 안 꺼냈대. 열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윤상현을 갖다가 내가 손까지 들어줬는데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윤상현을 임명을 해. 그래갖고 어제 광주 내려갔잖아요. 김문수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예, 이만을 골리앗은 범죄명. 엔숙 킴님, 어준이는 저 혼자 안 하니까 3시간은 합니다. 날로 먹는 거지. 그렇구나. 하기야 그 여러 명이 모여서 하니까 예, 그냥 코디네이터 정도 하는 거죠. 예. 강미경님, 힘드실 텐데 성실하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강미경님께서 이렇게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인정님, 오직 한동훈. 정말 우리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을 놓칠 수가 없다. 끝까지 갑시다. 산마루님, 자두당 세력이 국힘 당권 지분 챙기려 할 겁니다. 윤상현도 거의 그렇죠. 윤상현은 또 특이한 게 정광 목사도 가까워. 90도 폴더기 있어. 90도. 아이고 대통령감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자통당하고도 가까운 게 또 윤석열입니다. 샘마루님, 친윤구태들이 자동당 당원들 세력으로 한동훈과 싸울 듯. 어쨌든 큰 전쟁이 일어날 거는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수봉님, 이재명이 압승하고 김문수가 몰락을 해야 한동훈에게는 기회라고 생각. 맞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어차피 이재명 뭐 압승하는 거는 만드니까 몰락은 우리가 또 인위적으로도 몰락에 그렇게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30%대 나옵니다. 예. 홍은승이 맞습니다. 친윤 쌍호 정리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도와야 합니다.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복희님, 쌤, 장해찬은 전략TV가 오늘 선거법으로 고발한대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전투력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좀 그런 정말 그 코인파리에서 슈퍼챗만 쪽쪽 빨지 말고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략TV. 정말 감사합니다. 한동훈의 이게 실질적인 힘 아닙니까? 예. 이게 실질적인 그래야 장해찬이 그 김을 뺄 거 아니야. 예? 힘을 빼야 되니까. 혜태 공복님, 투표장에 가서 도장핑가 찍어 무효표 만들게요. 아이고, 예. 백화동이 예, 파기자판, 예, 그놈의 파기자판. 아이고, 정말 0.7% 갖고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혜태봉님 찍을 사람 없어요. 백화동이 제발 한태영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빌어봅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강명선님, 주진우 친한 게 맞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음. 아니, 그 한동훈 하고 있을 땐 또 그렇게 열심히 또 하더니만 한동훈 쫓겨난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또 권성동 정말 알지를 못하겠어. 정치인들 정말 속을 알기가 힘들어요. 주니키님,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 가장 아름다운 선택 기권. 대박이다. 야,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네.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예, 유치원생활의 주제는 친한 게 아닌 듯. 예, 그렇군요. 예, 장영수님, 한동훈 너무 정말 안쓰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요새. 너무 불쌍해. 그럴수록에 우리가 한동훈을 꼭 지켜야 된다. 예, 힘을 실어줘야 된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건 뭐냐면요. 그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24%. 혼중표처럼 24%가 나와야 돼. 그 이상 나오면 안 돼.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문수의 득표율이 24%로 잡아놓읍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예. 백화점님, 한 대표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제도 광주에 다녀왔어요. 와, 정말 백관송님 대단하십니다. 예. 아니, 정말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 돈 내라 그러면 돈 내지. 쫓아다니면서 응원해주지. 아니,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 상황, 오늘의 한동훈 상황을 누가 만든 겁니까? 한동훈의, 옹이 세력이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반성 좀 하시라. 지명숙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숙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나. 당원이지만 안 찍어요. 정거자 뽑으려고도. 안 찍어요. 예. 차라리 그냥 그런 게 낫죠.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장영수님, 30% 밑으로 낮추자. 김문수,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널리 널리 좀 알려주세요. 김학봉님, 예, 폭망해서 권성동 사퇴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투표는 기권입니다. 토끼님, 한동훈 대표님 뿐입니다. 최고요. 정말 믿을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천수환님, 김문수 투표 기권합니다. 예, 바이올렛님 투표했습니다. 오늘 공평하게 다 찍었어요. 하나 찍은 게 아니라 공평하게 다 찍었어. 대박이네. 너무 재미있으시다. 예. 김학봉님, 한동훈을 권한 갖게 하려면 국힘 선거의 폭망, 예, 맞습니다. 한동훈이 그래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네요. 서성장님, 23%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합시다. 김학봉이 투표하지 맙시다. 예, 전숙현님, 윤상현, 윤석열, 오른팔, 예, 맞습니다. 거의 뭐 한 몸이죠, 윤상현은. 한 몸이에요. 예. 67년생 한동님, 광주에서는 김문수 말하는 순간 역효과죠.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김문수 이름 올리면 아무리 한동훈이라도 광주에서는 역효과. 예,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나네요. 한동훈 대표님도 뚜껑 열리시는데 속으로 열불 나죠. 뒤에서 보는 저희도 밥숟가락 들지도 못한 한동훈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도 지금 엄청 힘들 거다. 속이 새까맣게 탔을 거다. 서성장님, 사울, 윤통, 다윗, 한동훈 끝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대통령 되실 겁니다. 예, 다윗이 왕이 되듯이 예, 꼭 대통령을 만듭시다. 그래 기도합시다. 그리움이 있는 강가에서 투표는 하되 사표로 예, 산말을 그래야 대통령 떨어지들이 국임에서 떨어져 나가요. 맞습니다.
그림 있는 강강이 저는 여러 후보 사이좋게 다 찍어줬습니다. 10명 다 찍었어. 예, 김학훈이 한동훈이 다음에는 중임제로서 8년 대통령이면 우리 대통령 예,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6년생 한동훈님 예, 임마누엘 비유 많이 채용해서 쓰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골리앗.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님은 뭐냐면 지금 뭡니까? 사울은 윤석열이고 신윤이죠. 예, 다윗은 한동훈이고 골리앗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비유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야, 그것도 찰진 비유네. 생각해 보니까. 예.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1시간 10분 되는 아이고, 1시간 15분 정도 했네요. 1시간 15분 되는 방송에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삼과 영성 TV라고 그래갖고 딱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 그 새로운 채널 이름입니다. 제가 한통영 채널도 하고 삼과 영성 그것도 하고 또 이렇다라 채널도 아직 이렇다라 채널은 이제 구독자가 또 10,000명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3개 채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일 말고 일요일 날 다음 방송은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에서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렛님, 한동우님 불쌍해요. 예, 예, 주니키님, 예, 한동훈 쌤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예, 정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스패더 분들 특별히 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땡수기님, 주대 없는 김문수 투표 기권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편하게 그냥 김문수 지지율만 20%대로 좀 24% 또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이제 진짜 싸움은 어디부터 하느냐? 대선이 끝나고 이제 6월 4일부터 이 친윤 세력과 친윤도 지금 엄청나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죠. 윤상현을 들여오고 장해찬, 김계리, 모자관 뭐 온갖 친윤들이 똘똘 뭉쳐갖고 한동훈하고 한밤 돌돌 텐데 그 싸움에서 반드시 한동훈이 이길 수 있도록 그때가 이제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때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바이올렛님,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예,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삼가 영성 TV에서 방학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